네, 이번엔 100점 목표 시간이고요. 자, AI 혁명이 또다시 다가오고 있는데 지금은 좀 소강 상태죠. 관련된 내용 분명히 또 순환할 것 같은데요. 좀 진행해 보도록 하죠. 성신여자대학교 이시한 겸임 교수와 함께 이야기 좀 나눠볼까 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인터넷 혁명, 스마트폰 혁명을 넘어서 챗 GPT가 또 다른 혁명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네. 알파고 이후에 다시 불어오는 AI에 대한 충격. 챗 GPT가 과연 무엇이 다를까요? 일단 뭐 그 성능이라든가 기능이라든가 다른 건 다르겠지만 일반 대중들이 느끼는 가장 큰 다른 점은요. 예전에 알파고 때는 알파고가 뭐 있었다. 그리고 이세돌 구단과 그런 어떤 이벤트를 봤잖아요. 하지만 그 알파고를 마주친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 직접 사용해 보거나 네.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없었고 게다가 바둑 한정이었잖아요. 그 이후에라도 뭐 알파고가 뭐 시중에 어떻게 나왔다, 바둑 두는 사람들이 그걸 했다라는 그런 얘기도 없었어요. 그렇죠. 말하자면 한번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 후속타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었는데 네. 이번 챗GPT 같은 경우에는 대중들이 느끼기에는 지금 사실은 이 영상을 보시고 챗GPT 한번 들어가 봐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네.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챗GPT를 만나고 거기다가 내가 질문을 쓰고 답을 받고 이러면서 생각보다 대단한데 하면서 또 SNS에 올리고 그 대중들이 직접 입소문을 내가지고 터트린 AI 혁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걸 이제 우리가 프로덕트 형태라고 하는데 네. 상품 형태로 나와 있어서 대중들이 직접 만날 수 있었고 그래서 지금도 그냥 바로바로 다른 프로그램들과 연결이 되면서 새로운 상품들이 또 계속 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챗GPT는 바로 그러니까 이게 있다라고 해서 바로 내 옆에 있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대중들이 느끼는 체감에서는 그게 가장 다른 것 같아요. 네, 인터넷만 연결돼 있으면 어디서든지 주변에 눈으로 확인하건 안 하건 주변에 있다. 네. 이게 이제 상용화와 이제 밀접성이 좀 달라진 것 같은데 새로운 AI로 할 수 있는 일들은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기능적으로는 이제 많은 분들이 텍스트를 대신 써주는 것이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텍스트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기자분이라면 그 기사 작성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작가의 책 쓰기라든가 아니면 법조인들의 문서 작성 이런 것들 그리고 마케터들 같은 경우에는 그 SNS에 올릴 카피 작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고요. 또 개발자 같은 경우에는 코딩도 대신해 줄 수 있다 이렇게까지 알려져 있긴 하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면 이게 텍스트로 할 수 있는 모든 걸 대신 작성해 주기 때문에 행정 업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사실 모든 직장인들이 이 범위 안에 있는 거긴 한데요. 네. 근데 여기까지가 이제 일반 대중들이 알고 있는 보통 이 챗GPT의 어떤 무서운 점인데 사실은 이거보다 훨씬 더 무서운 점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진짜 무서운 것은요. 이 챗GPT가 사람과 대화가 통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것을 API라고 그러니까 다른 프로그램과 연결시킨다는 뜻이에요. 다른 프로그램과 연결시키면 말하자면 내가 엑셀을 쓰면서 엑셀에서 이거 좀 이상한 거 없어? 라고 얘한테 물어봤을 때 엑셀 작업을 대신해 줄 수가 있어요. PPT 같은 경우도 대신 만들어 줄 수가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다른 프로그램과 연결되면서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확장이 됩니다. 그 MS 같은 경우에는 코파일럿이라는 아예 그 오피스 36에 넣는 것도 연결을 시켜놨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플러그인이라는 형태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엑셀이란 프로그램에 챗GPT를 연결해서 내가 엑셀을 쓰다가 이렇게 쓸 수 있는 걸 우리가 그 API라고 한다면 네. 플러그인은요. 아예 챗GPT 안에 여러 업체들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런 거죠. 가령 챗GPT한테 내가 뭐 2달 정도 있다가 동남아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데 3박 4일 동남아 여행 계획을 세워줘. 일정까지. 네, 일정까지 세워주는데요. 이게 플러그인으로 여행 예약 사이트가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 바로 예약해줘라고 하면 예약까지 해줍니다. 네.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우리를 둘러싼 모든 서비스와 프로그램들을 말로써 컨트롤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사실은 지금 그 보통 스마트폰으로 하는 그런 것들이 챗GPT로 그 컨트롤이 가능해져요. 네. 거의 모든 것들과 연결이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른바 또 뭐 멀티모달 인터페이스라는 표현도 좀 전문 용어로 등장했지만 네. 텍스트로 치는 게 아니라 말로 하는 것들이라든지 네. 말로 했는데 어떤 영상으로 보여준다든지 맞습니다. 이런 기능들이 많이 놀랍던데 이 챗GPT를 둘러싼 논란들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개발자들조차도 두렵다. 네. 본인들이 두렵다 이게 뭔 말인가 그랬더니 이 진화하는 속도가 컨트롤의 범위를 넘어서고 그다음에 그 정보를 취득하는 소스가 명확치가 않아서
각국에서는 이런 것에 대한 좀 정립이 좀 필요하다 이래서 이탈리아가 먼저 좀 제한을 두는 네. 형태가 나온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정보 문제에 대해서는 예전에 PC가 처음 보급될 때, 그러니까 3, 40년 전에도요. 그때 PC는 일반인들한테 보급돼서는 안 된다라는 논의가 있었어요. 네. 그 핵심은 뭐냐면 정보 보호가 안 된다였거든요. 사실은 군사용으로 많이 이때 쓰였던 적이 있죠. 이 정보에 대한 얘기는 늘 나오는 얘기라서 근데 지금 6개월간 잠시 개발을 멈추자라는 그런 주장을 들고 나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보면요. 네. 일단 어젠가 그젠가 그 구글의 전 그 CEO죠. 에릭 슈미트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6개월간 멈추는 건 중국에만 좋은 일이다. 뭐 이런 쫓아올 식의 수 있는 기회를 더 주는 그렇습니다. 시간을. 그리고 아마 미국 중에서도요. 어떤 기업들이 그걸 주로 주장하는가 보면요. 실제로는 챗GPT로 앞서간 오픈 AI나 이런 데가 아니라 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일론 머스크잖아요. 그렇죠.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오픈 AI에 있다가 개발 속도가 너무 느리다고 나간 인물이에요. 네. 그리고 자율주행차라든가 그가 하고 있는 휴머노이드나 이런 거에서는 당연히 인공지능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이 멈추자고 한 이유가 도대체 뭘까? 생각해 보면 인공지능 개발 전체를 멈추자는 게 아니라 한마디로 GPT-5를 발표하지 말라라는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갔는데 이것보다 더 이상 개발하지 말자. 네. 그럼 여기까지는 우리가 따라가겠다는 거거든요. 그 6개월간. 그래서 그런 저희들이 많이 숨어 있기 때문에 물론 이거 윤리적인 문제 때문에 이걸 반대하시는 분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것을 가지고서 개인적인 이익으로 이런 것들을 반대하는 사람도 분명히 같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진화의 속도를 제어한다는 것 자체가 좀 어불성설이긴 한데 네. 뭐 그러면 계속 가는 방향이라면은 개인들은 무엇을 준비를 좀 해야 될까요? 특히 노동시장 측면이라든지 잡 같은 경우. 네, 제가 그 GPT 책을 냈을 때 네. 가장 많이 사람들이 물어봤던 게 그거거든요. 교수님 혹시 GPT로 쓰셨나요?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네. 제가 써보니까 물론 처음에 시켜봤는데 제가 더 잘 쓰더라고요. 아직까지는. 네. 네. 그 보통 GPT, 챗GPT가 해주는 어떤 업무라고 하면 한 50 정도의 성능입니다. 100이라고 쳤을 때. 근데 내가 그 분야에서 80, 90을 한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GPT가 나를 대체할 수 없거든요. 다만 50 정도를 하니까 가령 뭐 방송 작가 같은 경우에는 이거 쓰는 걸 방송 작가가 더 잘 쓸 거잖아요. 네. 하지만 초고 같은 경우를 GPT한테 처음에 시키면은 기초 자료 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빨리 되니까 생산성 면에서는 훨씬 더 빠를 거라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자기 분야에서는 내가 요 한 분야는 확실하게 챗GPT보다 잘 써서 한 분야를 좀 확실하게 파고요. 뭐 사무직 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기획은 내가 얘보다 잘해. 하지만 정리하고 그런 것들은 얘를 활용하면 훨씬 더 빠르니까 그래서 내 업무에 한 분야만큼은 확실하게 독보적으로 잘하시고요. 다른 업무를 할 시간들, PPT를 만든다든가 이런 것들은 얘한테 시켜가지고 그런 시간을 벌어서 나의 한 분야 업무를 좀 집중하는데 그 한 분야를 파는데 좀 하시면은 시간을 그렇게 잘 활용하시면 그래도 챗GPT 혁명에서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근데 지금 챗GPT는 사실 오픈 AI사라는데 사실 대주주는 또 마이크로소프트가 있고 네, 마이크로소프트의 대항마는 구글, 앞서 네. 말씀하신 알파고 여기도 분명히 상당히 분주할 텐데 네. 바드 같은 네. 구글과 이런 어떤 그 균형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뭐 이런 부분도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그 구글 순다이 피차이 CEO가 얼마 전에 이제 발표를 했었는데 AI 챗봇이 검색 사업에 위협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발표를 네. 했었는데요. 사실은 정확하게 보자면 이걸 얼핏 보면 검색 자체는 아무 문제 없고 바뀌지 않을 것이다처럼 보이지만 그렇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구글도 충분히 대항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내가 바디를 붙여가지고 충분히 대항할 수 있다 정도고요. 그리고 저는 구글의 자신감은 맞다고 보는 게 처음에 GPT의 T가 트랜스포머란 기술인데 이 기술을 개발한 게 구글이고 네. 그리고 데이터가 가장 많고 경험이 부족했는데 지금은 그런 것 경험들을 쌓기만 하면 구글은 또 따라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균형은 어느 정도 맞춰질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소스만 있으면은 뭐 다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자신감인 것 같기도 한데 네. 각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 AI의 변혁, 혁명 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뭘 활용할 수 있을까요? 얼마 전에 현대백화점에서는요. 네. 카피라이트 AI 기계를 아예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직원들의 개인기가 아니라 챗GPT를 잘 활용하는 직원과 그렇지 않은 개인기에 맡겨놓은 게 아니라 아예 업무적으로 도입을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2주 정도 걸리는 업무가 3시간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각 기업들은 좀 이런 것들을
좀 모듈화 해가지고 그래서 누구라도 사용할 수 있게 도입하는 방향으로 갈 것 같고요. 네. 그런 것들을 빨리 하는 기업이 좀 생산성에서 앞서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결국에는 챗GPT를 포함한 인공지능 세상이 약간 야생마스럽다? 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어떻게 길들이고 탈 수 있느냐는 맞습니다. 뭐 네. 인간의 몫인 것 같은데 네. 주식시장에서도 인공지능 관련주들이 들썩였다가 뜨겁다가 지금도 네. 확 또 식어버리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네. 특징인데 네. 투자 관점에서 보면 어떤 점에 좀 주목을 하고 계시는지. 일단 뭐 AI를 가지고 서비스 자체를 직접 하는 기업들은 워낙에 경쟁도 치열하고요. 그리고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 그림 생성에 특화돼 가지고 만들었는데 챗GPT가 갑자기 그런 기능을 붙여버리면 사실은 어떤 규모면에서 상대가 안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은 좀 위험하고요. 서부 시절에 돈을 벌었던 기업들이 결국 금을 캤던 사람들이 아니라 청바지요? 그 청바지, 네. 곡괭이 주고 뭐 그들이 숙소 제공하고 이런 애들이 돈을 벌었잖아요. 네네. 곡괭이를 만드는 게 결국 GPU를 만드는 엔비디아 같은 기업이고요. 그리고 GPU는 그래픽 특화라서 최근 들어서는 AI 전용 칩들이 개발되고 있거든요. 구글의 TPU도 있고요. 네. 한국의 스타트업인 리벨리온 같은 경우에는 또 IPU 같은 것들을 개발하면서 그런 NPU, IPU 네, 많죠. 그런 것들을 이제 따라가고 있습니다. 또 숙박소에 해당하는 게 클라우드 업체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AWS처럼 이제 전통적인 강자도 있지만 또 이게 워낙 크다 싶으니까 뭐 그 엔비디아도 클라우드 서비스 준비하고 있다고 그러고요. 네. 한국도 K-클라우드를 준비해서 여러 얼라이언스를 만들고 있다고 하니까 이런 움직임들, 뭐 클라우드라든가 아니면 GPU라든가 이런 움직임들 잘 보시면 이런 산업에서 기회가 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를 다 한다기보다는 그 플랫폼이나 판이 형성되어 있는 거기서 내가 잘하는 것을 얼마나 네. 또 돈을 버는 기업은 또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렇게 특화된 기업들을 선별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네. 말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듣도록 하겠고요. 도움 말씀 주신 분은 성신여자대학교 이시한 겸임 교수가 수고를 해주셨네요. 오늘 챗GPT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